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상한 경험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사연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이런 경우엔 그 경험과 사건을 서로 연결해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마치 그 사건 때문에 그 이상한 경험을 했다라고 말이죠. 이번 사연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춘천에 용산저수지라고 있거든요. 그 용산저수지에서 2014년 6월 26일 오전 5시 55분경 대우 티코 차량 한 대가 물에 잠겨 있는 걸 주민이 신고해서 인양 작업을 했어요. 당시 엄청난 가뭄으로 저수지 수위가 바닥을 치는 상황이었다는데, 그때 저수지 위로 차량 지붕만 살짝 보이는 걸 발견한 거죠, 신고자가. 그리고 그렇게 인양된 차 안에서 부패가 심한 시신이 한 구 발견됐고요. 이후엔 사건 관련 조사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조사 결과 차 안에서 발견된 시신은 발견되기 전까지 무려 11년 동안 남편 살해 용의로 수배가 된 수배범 황모 씨로 밝혀진 거예요. 황모 씨는 2003년 11월 금전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망치로 남편을 살해한 사건 용의자였는데, 경찰 조사를 받던 어느 날 갑자기 모습을 감췄고, 그래서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고, 그런데 11년 뒤에 그렇게 저수지에서 발견이 됐고, 그리고 이번 이야기는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 차량이 인양되기 전 그곳에서 이상한 경험을 한 어느 한 낚시꾼의 이야기가 되겠고, 이번 이야기는 낚시터에서 낚시꾼들에게 들은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낚시터 괴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런 이상한 경험을 한 장소는 춘천 용산저수지라는 곳인데요. 용산저수지는 10년 좀 넘은 그때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붕어 낚시든 베스 낚시든 지역에서 낚시하는 낚시꾼들에겐 접근성이 좋아서 인기가 많은 곳이었어요. 전 그런 용산저수지에서 친구랑 같이 주말에 밤샘 낚시를 한 생각으로 갔었네요. 집이 근처라 저녁 먹고 느지막하게 가서 낚시를 시작했고요. 찌를 바라보면서 친구랑 소주 한 잔 곁들이며 입낚시를 하는데요. 조금 떨어진 곳에 루어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서너 명 된 걸로 기억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 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근처에서 낚시 좀 해도 되겠냐고. 저나 친구는 이거 사람들이 됐구나 싶었죠. 낚시라는 게 서로 즐기면서 하는 거지만, 이게 루어 낚시와 붕어 낚시는 같은 곳에서 좀, 루어 낚시를 던지고 끌고 하면 아무래도 주변까지 영향을 주니까 붕어 낚시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근처에서 루어 낚시하는 거 그다지 좋아하지 않거든요. 좀 예민한 사람들이 만나면 그걸로 다투는 것도 몇 번 봤고요. 게다가 던지는 폼으로 봐서는 낚시를 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저희는 괜찮다고, 어차피 그냥 바람 쐬고 술 한잔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희 대를 걷어들였어요. 맘 편히들 하라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계속 미끼를 뜯기는 거예요. 싱커를 달아서 멀리 던지고 끌고 오다 보면 뭔가 있다고. 그리고 뭐에 걸렸는지 당겨도 안 빠져, 뭐 흔들어도 안 빠져. 그러면서 나중엔 채비만 엄청 뜯기니까 그냥 가자고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더라고요. 물속에서 미끼를 가지고 오다 보면 물속 유목이라든지 돌이라든지 그런 장애물에 걸릴 수도 있죠. 그런데 어째 한 번을 못 빼더라고요. 저흰 그거 보고 역시 초짜들이라고 그러면서 계속 한잔 하는데,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뒤쪽으로 달려가요. 그러고는 구토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냐고, 얼마 마시지도 않았는데 괜찮냐고 그랬죠. 물론 전 그냥 자리에 앉아서 뒤쪽으로 간 친구를 보면서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친구는 괜찮다고, 그리고 금방 다시 돌아오더니 그런 말을 해요. 어디서 썩은 냄새 나는 것 같지 않냐고, 축사 냄새 비슷한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냐고. 친구 말을 들으니까 그제야 저도 좀 그 비슷한 냄새가 느껴지대요. 처음엔 비료를 줬나 싶은데 이게 풍겨오는 쪽이 땅이 아니에요. 그건 땅이 아닌 우리 앞쪽 물쪽에서 풍겨오더라고요. 저나 친구나 둘 다 그 냄새가 물쪽에서 풍겨온다고. 그런데 냄새가 진짜 역겨워요. 그 뒤로 잠깐 냄새가 점점 더 진해지는가 싶더니 조금 지나서 흔적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저랑 친구는 이게 뭔 냄새냐고, 그때 축사 얘기에 비료 얘기에 술맛 떨어진다고 그렇게 투덜거리는데, 친구가 눈에 힘을 주고 물 쪽을 보더라고요. 그때 제 등 쪽이 물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친구가 쳐다보는 쪽을 보려고 고개를 돌렸죠. 그랬더니 친구가 저한테 저거 사람 아니냐고. 그런데 제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뭐가 보이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뭔가가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다시 봤죠. 역시나 제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기분이 좀 묘해요. 오싹하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고 머리 혈관이 부푼 느낌? 그런 느낌이 들면서 머리가 아프네. 친구도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그쯤에서 접자고 자리 정리하고 들어갔고, 그리고 별거 없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다 그게 잊혀질 때쯤, 진짜 까맣게 잊고 지낼 때쯤 용산 저수지에서 차량이 발견됐고 거기 차 안엔 익사한 시신이 있었다 라는 걸 듣게 됐는데요. 그 장소가 우리가 그날 밤 낚시하던 그 자리, 거기 앞쪽이었다는 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저나 친구는 그때 그 사람들이 미끼를 계속 뜯긴 것도, 그때 그 냄새가 풍겼던 것도, 그리고 친구가 물 위에 뭔가 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한 것도 혹시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귀신한테 쫓겼다거나 귀신이 괴롭혔다거나 그런 종류의 경험담은 아니지만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던 현장에서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하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어쨌든 이건 실제 사건이 발생했던 곳에서 친구랑 같이 경험한 실화고요. 친구랑 저는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말이죠. 어쩌면 그날 밤 그 일들이 그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낚시꾼 애기들은 낚시터에 담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도 이 얘기를 처음 들을 땐 정말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뭔가 어떤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사건이 있었다. 이런 기분 참 그렇죠. 이 사연, 정말 제보자의 말처럼 그날 밤 경험했던 이상한 일들이 그 사건과 관련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모든 게 생각하기 나름이고 어떻게든 서로 연결하려고 하면 그게 또 희한하게 연결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혹시 그렇게 경험과 사건을 무리하게 연결지어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담배님들, 귀신은 정말 보는 순간 귀신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걸까요? 여기 귀신을 볼 수 있게 된 어느 낚시꾼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특징을 발견하기 전까진 그냥 볼 땐 구분하기 힘든 건가 싶은데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낚시터에서 낚시꾼에게 들은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낚시터 괴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저랑 같이 낚시를 하는 친구 얘기인데요. 그 친구가 거의 반무당이거든요. 사실 가짜 무당짓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왜 반무당이냐? 보기만 봐요. 네, 보기만 봐요. 다른 건 없고 그냥 보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이 낚시를 갔었던 소류주였다는 거. 그게 그 친구가 나이 30대였다고 하니까 20년 조금 더 됐겠네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낚시라면 그냥 틈만 나면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했다고 그래요. 한창 뜨니까. 그렇게 낚시를 좋아하던 시기 소류주의 갓날이었다는데 말이죠. 코너를 도는 쪽에 그 등 뒤는 직벽이고 아주 좋더래요. 경치도 낚시하기도. 그런데 날이 어두워지고 좀 지나서 그 친구가 낚시를 하는 곳 옆에 대략 10m 되려나? 그쯤에 사람들이 모여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낌이 안 좋아. 무슨 이상한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그쪽에서 이게 평소에 맡아오던 그냥 단순한 물냄새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쯤에서 그 사람들이 물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 둘씩 천천히.
그리고 자기가 있는 쪽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쪽에만 물안개가 올라오더래요. 그걸 본 그 친구는 이거 심상치 않다, 이상하다. 그렇게 낚시를 했어도 그런 광경을 본 적은 없고, 그런데 그때 알게 된 거죠. 그것들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 말로만 듣던 그걸 지금 자신이 보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낚싯대도 그냥 두고는 바로 정신없이 허겁지겁 나왔대요. 그러고는 거기서 한참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차에 좀 있다가 아침에 날이 완전히 밝아진 뒤에 그 두고 온 장비는 챙겨야 하니까 그거 가지러 다시 자리에 갔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낚시하던 자리 밤새 물이 차올라서 흔적도 없이 잠겨 있더래요. 그거 보고 드는 생각이 만약 밤에 나오지 않았음 아찔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그 영가들을 봐서 살 수 있었다고. 그래서 일부러 근처 가게에서 술이랑 먹거리 좀 사서 그 근처에 두고 왔다는 말까지. 그리고 한 번은 제 방에 아주 멋진 낚시터 한 곳이 있는데 거기 주변으로 장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혹시나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장소는 밝히지 않을게요. 근데 거기가 붕어든 백스든 워낙 유명해서 어디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도 꽤 계실 곳이에요. 거기서 차를 세우고 조금 걸어가면 제 방이 나오고, 그리고 제 방 거의 끝쪽까지 가면 무덤들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쪽까지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데 그 친구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니까, 그래서 조용히 낚시를 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 가면 늘 그쪽에서 낚시를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날도 거기서 낚시를 한 거죠. 밤 12시 좀 넘어서였다고 그래요. 그 친구 자리에서 좀 더 들어가면 그 제 방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간 곳이 있거든요. 거기 끝나는 지점에 좀 떨어져서 산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사람이 오는 게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쪽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곤 그냥 소리 없이 자기 뒤쪽으로 지나가더라는 거죠. 여기까지 뭐 신경 쓸 일이 없죠. 그 친구도 그 사람이 그냥 자기 일 보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으니까. 근데 조금 지나서 뒤에 목덜미부터 머리끝까지 삐쭉 서는데, 거기 제방 끝에서 산으로 가려면 안쪽으로 들어간 곳을 건너서 가야 하는데 그때 물이 만수라. 제방 끝쪽에서 그 산길까지는 물이 차서 올라와 있었고요. 수심도 깊어서 사람이 그냥 건널 수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그땐 그렇게 보이기 시작할 테니까 아, 내가 또 본 거구나, 이런 확신이 드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면 그냥 그렇구나 하겠는데 물가에선 그게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멀리, 아주 멀리 불빛이 몇 보이더래요. 여기선 안 되겠다, 가자,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짐 정리하고 슬슬 제 방을 따라서 내려갔는데요. 가까이 가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그게 낚시하거나 야영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구조대랑 경찰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뭔가 하고 보려다가 좀 전에 자기 뒤로 지나간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사람들 맨 앞에 있는 게 보이더래요. 뒷모습이 딱 그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그거 보고 그땐 또 아, 사람이었구나, 괜히 쫄았네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옷도 성취하는데 물에 푹 젖어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물에 빠진 거를 올린 건가 싶은데 눈으로 볼 땐 물이 바닥에 떨어지는데 바닥은 또 젖어 있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존재를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물에서 건진 사람이라면 모르긴 몰라도 옷이라도 덮어주던지 무슨 주변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듯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 속에서 올라온다 올라온다 이런 말들이 들려왔고요. 그리고 그때 물에서 시신항구가 나왔는데요. 그 시신이 입은 옷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입은 옷하고 같더래요. 그제야 그 친구는 눈치챈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친구가 놀라서 거의 반 생각 없이 둘을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을 때 그 앞에 서 있던, 그러니까 자기 뒤로 지나간 사람이 시신이 옮겨질 때 같이 돌아서는데 그때 얼굴을 처음 본 거죠. 이 친구도. 그 사람 얼굴이 반쪽이 없더라는 거예요. 뒤에서 볼 땐 몰랐었는데. 그 친구에게 들은 얘기가 좀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려드릴게요. 어쨌든 그 친구 지금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물가에서 혼자 있을 땐 솔직히 귀신보다 사람이 다가오는 게 더 무섭다면서 말이죠. 낚시꾼에게 들은 낚시터 괴담은 여기까지인데요. 오, 처음 경험한 그 얘기
어쩌면 오히려 귀신들 덕을 본 거네요. 그런 일 없이 낚시하다 잠이라도 들거나 물이 차올라서 길이 끊어지면, 저도 낚시하다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안타까운 일인데 거기가 수위 변화가 좀 잦은 곳이었어요. 거길 모르는 처음 온 사람이라면 물이 빠졌을 때 앞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이유로 물이 차오르면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익사한 사고도 직접 목격한 경험이 있거든요. 특히 붕어 낚시 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술 드시는 분들이 적지 않잖아요. 그럼 더 위험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낚시할 땐 귀신보다 사람이 다가오는 게 더 무섭다는 말, 이건 저도 격하게 공감하는데요. 무섭진 않은데 경계를 하게 되거든요. 외진 곳인데, 알려지지 않아서 낚시꾼도 없는 곳인데, 뭐 다른 이유로 각자의 사정으로 장소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선 경계를 하게 되죠. 적어도 귀신이 술 먹고 저한테 땡깡을 피운 적은 없거든요. 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담패님들, 분명 누군가 말을 걸었는데, 그래서 확실히 듣고 대답까지 했는데 말을 건 사람이 없다. 이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장소에서 누군가가 같이 있었지만 이상한 일들을 자신만 경험하게 된다면 그때 그 심정은 어떨까요? 이번 이야기는 낚시터에서 낚시꾼에게 들은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낚시터 괴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만, 주변에 인가도 없고 불빛도 없는 곳에서 선배형과 둘이 낚시를 하다 경험한 경험담이죠. 거긴 작은 농촌을 지나서 나오는 강변이었는데요. 차가 끝까지 들어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차로 갈 수 있는 게 마을 끝 언덕까지인데요. 거기서 임시도로 공사하는 길을 더 타고 억지로 최대한 갈 수 있는 곳까지 가면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지 창고 같은 곳이 나오죠. 전엔 임시도로 공사하기 전에, 그땐 마을 끝 길이 끝나는 그 공터에 차를 세워뒀는데, 그리고 계속 걸어 들어갔는데, 거기가 임시도로 공사를 하면서는 좀 수월해진 거죠. 그렇게 임시도로를 타고 가서도 그 창고 같은 곳 바로 앞에 차를 세우긴 좀 뭐해서요. 그게 마을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 같은데 일이 있어서 거기 문을 열려는데 차가 막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창고 같은 곳보다 조금 앞에 차를 세우고 거기서부터 걸어서 들어갔죠. 차를 세운 뒤에 창고 같은 곳 앞을 걸어서 지나가야 하는 거죠. 그날도 그렇게 차를 세우고 거기 앞을 지나가는데요. 그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붉은 고추 있죠? 고춧가루 만들 때 쓰는 말린 고추. 그게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뭔 일 있었나 보다. 괜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거든요. 어디 길에 한두 개 떨어진 게 아니라 여기저기 사방에. 그게 무슨 일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단 그냥 기분인 거죠.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일 있었나 보다 그러면서 또 지나갔고, 낚시하는 거기가 등 뒤로 몇 미터 뒤에 무덤이 좀 있는데, 그래서인지 저랑 선배 형이 낚시하는 자리는 늘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날도 낚시하는 자리에 도착해서 보니까 한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낚시하는 분이 한 분 계셨고요. 그분 외에 낚시하는 자리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녁 무렵이지만 불빛이 없는 곳이라 빨리 어두워지죠. 선배 형이랑 거리를 좀 두고 대로 편성하고, 그리고 조용히 물고기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죠. 새벽 1시쯤 넘은 시간이었죠. 아마도. 지갑 이동도 하지 않더라고요. 선배 형도 그렇고 먼저 와서 낚시하는 사람도 그렇고 챔질하는 소리도 안 들리는 게 물고기 입질 없기는 마찬가지인가 보다 했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살짝 졸았네요. 그런데 그때 뒤쪽에서 입질 좀 들어와야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 소리에 놀라서 깼는데 그게 낚시 파라솔 뒤쪽에서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먼저 온 사람도 입질이 없으니까 이쪽은 어떤가 하고 왔나 보다 하고, 저도 입질 한번 없다고 말을 건넸죠. 그리고 어떻게 손맛 좀 보셨어요? 하고 다시 물었거든요. 그런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슬쩍 뒤돌아서 보니까 파라솔 뒤쪽에도 제 주변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가 사람이 걸어다니면 풀 밟는 소리라든지 나무 밟는 소리라든지 분명 소리가 들리는 곳인데 다른 곳으로 가는 소리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섬뜩한 생각이 들어서 주변을 살펴봤죠. 그랬더니 먼저 온 사람이 있는 자리,
거긴 사람이 앉아서 낚시를 하고 있고 선배도 자기 자리에서 낚시를 하고 있고 그 외엔 돌아다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나니까 소름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분명 잠길에 들었지만 꿈 같은 것도 아니고 잘못 들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이상하네. 이거 이상하다 하는데 그때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려와요. 슬쩍 뒤를 보니까 어디서 왔는지 누렁이 한 마리가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협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동네 어느 집 개인지 사람을 경계하지도 않아요. 저게 들개는 아니구나 싶은 거죠. 전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거 먹을 만한 거 있나 보고 그 마침 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햄 하나를 꺼내서 던져줬는데 잘 먹어요. 그러고는 좀 전보다 더 경계가 없어진 모습. 녀석이 절 보면서 막 헥헥거리더라고요. 그런데 불러도 가까이 오진 않더라고요. 일정 거리를 두고는 주변을 둘러보다 저를 보고 또 헥헥거리고 그래서 또 햄 하나 꺼내서 던져주고 그러고는 녀석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누렁이가 이번엔 던져준 햄을 먹지 않고 제 앞쪽을 쳐다보더라고요. 뭔가 있는 것처럼. 녀석이 그러니까 괜히 겁까지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녀석이 보는 곳을 저도 봤는데 그 주변으로 랜턴을 비춰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한기가 살짝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귀하고 손이 시리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때 선배 형이 제 쪽으로 와서는 왜 그러냐고 그래요. 뭐 무슨 일이라도 있냐고. 제가 좀 전에 랜턴을 여기저기 비췄더니 그거 보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누렁이 한 마리가 와서 햄을 줬는데 먹지도 않고 앞을 보길래 그래서 혹시 뭐가 있나 해서 본 거라고. 그런데 선배 형이 누렁이? 그래요. 전 그렇다고 저기 뒤에 하고 보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누렁이가 있던 자리에 갔거든요. 햄도 그대로 있어요. 2개. 나중에 먹지 않았지만 처음에 분명 먹는 걸 봤는데 그 자리에 햄이 2개가 다 있더라는 거죠. 와, 형 이거 이상하다고. 아깐 어떤 사람이 와서 말을 걸어서 봤는데 아무도 없었고 지금은 분명 누렁이가 와서 이렇게 햄까지 던져줬는데 없다고. 선배 형이 생각하기에도 이상한 거죠. 이유 없이 제가 거기에 햄을 던졌을 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것보다 선배 형 말이 낚시하는 사람이 있었냐고. 형은 우리 애인 다른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있지 않냐면서 그쪽을 봤는데 낚시하던 사람도 없어요. 그쯤 되니까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진짜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지고 세지는 거죠. 선배 형은 잠깐 주변을 둘러보다가 그냥 갈까 그래요. 그런데 괜히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그리고 혹시나 그냥 가면 이상한 놈처럼 보이거나 왠지 같이 낚시하는 주변 지인들한테 소문이 날 것 같아서 말이죠. 그냥 조금 더 하자고 맘에도 없는 말을 했었네요. 형도 제 말에 잠깐 생각을 하더니 그러면 같이 하자고 그래요. 저보고 자리를 옮겨서 선배 형 쪽에서 같이 하자고.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겠다고 그러고 자리를 정리했죠. 선배 형은 다시 자리로 돌아갔고 그런데 대를 걷어들이면서 보니까 수면에 반쯤 나온 얼굴이 있고 머리카락이 주변에 퍼진 모습. 그런 상태로 저를 올려다보는 여자가 바로 제 눈앞에 있더라고요.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머리 혈관이 터질 것 같이 피가 올라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 그거 보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고요. 그 뒤로 엉덩방아를 찌듯이 넘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상태로 도망치려고 뒤로 움직이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전 막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게 된 거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뒤에서 절 끌어당기는 그게 선배 형이라는 것도 조금 지나서 알아채고 그리고 선배 형이 저를 막 흔들면서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너 오늘 이상하다고. 그래서 전 물 쪽은 보지도 못하고 눈을 감은 채로 물에 어떤 여자가 떠 있다고. 선배 형은 제 말을 듣고 확인을 하는지 조금 있다가 아무것도 없다고. 뭐가 있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물 쪽을 보니까 선배 형 말처럼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야 제 다리가 무릎까지 젖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전 제가 제 다리가 물속에 빠진 줄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뒤로 빠져나가려고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반대로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선배 형 말이 앉은 채로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고. 그런데 전 정말 제가 물에 빠진 게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아, 이상하다고. 진짜 오늘 이상하다고. 그만 가야겠다고. 형 우리 그냥 돌아가자고. 그러니까 선배 형도 그게 낫겠다고. 그래서 자리 정리하고 거기서 나왔는데요. 나오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형 혹시 아까 올 때
형도 말린 고추들 봤냐고. 그러니까 무슨 고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창고 같은 거 거기 길 앞으로 지나갈 때 길가에 고추 못 봤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고추는 무슨 고추냐고 그러면서 웃는데 웃음이 좀 무거워요. 형도 은근히 걱정되는 것처럼. 그리고 창고 비슷한 곳에 다 와서 지나면서 길을 보니까요. 거긴 선배 형 말처럼 고추가 보이지 않아요. 그제야 드는 생각이 이거 처음부터 뭔가에 씌었었나 보다 싶은데 여튼 차를 몰고 마을에서 나와서 주유소에 들렸는데요. 거기서 직원이 주유를 할 때 선배 형이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요 근래에 무슨 일 있었냐고. 저기 동네 임시도로 작업 중이고 거기서 무슨 일 있었냐고. 그랬더니 주유소 직원이 거기를 어떻게 들어갔냐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쪽 임도에서 이상하게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 요 며칠 전에도 거기서 공사장 트럭하고 사람하고 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트럭에 깔려서 그 자리에서 직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자들이 막아놔서 못 들어가는 걸로 안다고. 그런데 어떻게 들어갔냐는 거죠. 그런데 이건 저만 아니라 선배 형도 이상했던 거라. 분명 거기 저희가 갈 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형이 기분이 좀 이상하다고 그래요. 얼마 안 있으면 해 뜨니까 그때 움직이자고. 그래서 주유소 직원한테 얘기하니까 그러라고 해서 주유소에 붙은 그 휴게소에서 잠깐 앉아 있었죠. 그리고 해가 뜬 뒤에 우린 움직였는데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그 이상했던 일은 떨쳐낼 수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그 일, 귀신이나 이상한 현상들을 믿지 않는 저였습니다만 분명 뭔가 다른 게 있긴 있구나 하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걸 인정하게 된 밤이었습니다. 낚시꾼에게 들은 낚시터기담은 여기까지인데요. 주유소에서 들은 말이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서 출입하지 못하게 막아놨다잖아요. 그런데 거기엔 마을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창고 비슷한 게 있고요. 이건 그 창고 같은 곳에 가려던 마을 사람들이 도로를 막았던 걸 치워서 그랬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만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태양초 말린 거 그거 비싼데 누가 길에 그걸 막 뿌려놨을 리는 없겠고, 사람이 와서 말을 건넸다는데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고, 누렁이가 와서 햄까지 던져줬는데 누렁이가 있던 그 자리엔 던져준 햄만 2개 딸랑 있고, 그리고 낚시하던 사람은 선배 말대로 애당초 있지도 않았다고 그러고. 거참, 이런 것들이 터라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생긴 어떤 사고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혼자서 어떤 이유로 잘못 보고 잘못 들은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